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2일에 실시하였던 C형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이 받아드는 시험지에는 첫 페이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ITQ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험 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입력되는 값이 한글이 제대로 나오는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컴퓨터가 이상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60분이 주어지는 시험 시간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하고 다시 세팅하고 그러는데 너무 불이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에는 점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아들면요.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첫 줄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과 자신이 응시한 과목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중간에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는 숫자 8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8자리 빼기 자신의 이름 이렇게 하고 답안 작성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25년 6월 이후로 저장하는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 버전 현재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22년 버전입니다. 뒤에 확장자가 HWP가 아니라 HWPX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를 풀고 저장하고 2번 문제 풀고 저장하는 거는 당연하지만요. 중간중간에라도 풀고 있는 중간에 저장을 하시고요. 이 중간 저장한 것을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에 컴퓨터가 꺼졌을 때 선생님한테 전송시켜 놓은 이 파일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럼 컴퓨터가 꺼지면서 모든 파일이 지워지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전송을 시켜놓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선생님 컴퓨터로 전송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용지의 여백입니다. 용지의 여백을 단축키 F7번을 눌러서 우리가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왼쪽 오른쪽은 11입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기본값이 제본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본값은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페이지 구분이 있는데 총 페이지는 3페이지예요. 1페이지에는 문제가 1번과 2번 문제가 들어가고요. 2페이지에는 3번 문제, 4번 문제예요.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가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번호를 넣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3점, 4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을 구분한다고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시할 때도 3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이번에는 4번 문제 풀 거야 할 때는 4점 이렇게 명확하게 마침표까지 해주신 다음에 아랫줄에 쓰셔야 돼요. 한글은 번호 옆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랫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점검이 끝났다면 재빠르게 한글 파일로 돌아오셔서 시험 보는 환경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색깔은 컬러로 보이게끔 해놨는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단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고 교정 부호, 그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단 부호에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한 줄 한 줄 엔터를 쳐서 내려갔을 때 한 줄이 바뀌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호가 있습니다. 이게 문단 부호인데요. 이 부호가 있어야지만 명확하게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 부호는 내가 잘못된 단어를 쳤을 때나 커서나 띄어쓰기 등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부호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림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X자로 표시가 되지 않고 그림을 입력을 했을 때 제대로 그림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전체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설정 중에서 F7 단축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를 꺼냅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 오셨잖아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여기 4개의 칸에는 10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은 11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10 넣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편합니다. 10 하고 탭 눌러서 11, 탭
제보는 0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오른쪽 11, 아래쪽 10, 탭 10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총 3페이지를 마련을 하고 문제를 시작을 할 텐데요. 1페이지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점 엔터 4번 눌러주시고요. 2점 4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쪽으로 가셔서요. 여기에 구역 나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 나누기 눌러주셔도 되고, 우리가 60분 안에 시험을 모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의 단축키는 Alt키 누르고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구역이 나눠서 쪽이 생성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3번, 4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이 정도로 마련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Alt키, Shift키, 엔터 같이 동시에 눌러주시고 3페이지 넘어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는 숫자가 없어요. 문제 번호는 없고 문서 작성 바로 갈 거예요. 총 3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3쪽 중에 현재 커서가 머문 곳은 3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제대로 3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간혹 엔터를 눌러서 4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커서가 3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응시할 때 보셔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총 3페이지인데 내가 현재 커서가 머물고 있는 곳은 1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총 페이지가 3페이지인데 현재 커서가 머무는 곳은 2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확인을 해 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설정이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셔서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모든 경로는 똑같습니다.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파일 이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서 나오시면 되는데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가 숫자 8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 8자리 해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경로 잘 보시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자, 저장 눌러요. 그러면 제대로 저장이 됐으면요. 상단에 이렇게 자신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저장 이 아이콘만 눌러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장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기능평가인데요. 기능평가에서 150점 만점이 배점이 큽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스타일 문제예요. 스타일의 조건은 이렇게 3개의 조건이 있고요. 이 스타일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영문에서 한글로 넘어갈 때 한 줄을 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설정값이 다 완성이 됐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엔터를 언제만 치냐면 영문에서 한글로 넘어갈 때 줄만 바꿀 때 합니다. 여기에서 2줄 뗀다고 2줄 엔터를 눌러주시면 안 되고 줄만 한 번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컬러풀해서 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줄을 바꿔주시면 안 되고요. 줄 바꿈 없이 모든 입력을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기능평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옆줄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번호 아랫줄부터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입력이 끝났으면 전체를 잡아주고 F6키 단축키를 눌러서요. 우리는 시험 문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새 스타일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스타일 이름은요, 남원이라는 거를 여기에 입력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은요, 여기 있고요. 글자 모양은 바로 옆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조건을 만족을 시킨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서 나오면 되는데요. 먼저 스타일 이름 적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은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그대로 치셔야 돼요.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갈게요. 문단 모양은요, 첫 줄 들여쓰기와 문단 아래 간격을 봅니다. 그러면 첫 줄 들여쓰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여기에 설정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하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15 폰트라고 적어주시고 아래는요 10 해주시고 설정하고 문단 모양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은 한글과 영문이 있는데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공통적인 장편과 자간의 설정값을 대표로 해주시고 한글 따로 영문 따로 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에 대표가 있고 한글 영문이 있어요. 따로따로 들어가서 해줘야 되지만 장편과 자간은 공통적인 설정값이기 때문에 대표로 두고 105 적어주시고요. 자간은 -5 해주신 다음에 한글로 그냥 들어가세요. 이 상태에서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한글은 궁서예요. 그러면 궁서의 기역 먼저 적어주시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윗줄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서를 찾아주시면 쉬워요. 글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찾기 위해서 기역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글 끝났으니까 영문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도둠이네요. 그러면 디귿 눌러서 도둠 글자체에 가져와서 설정 눌러서 추가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남원이라는 스타일이 목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면 출력 형태와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출력 형태와 똑같죠? 이렇게 내가 엔터를 2번 눌러가지고 이게 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스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설정 값에 의해서 이렇게 줄이 바뀐 거예요.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 맞죠? 이 상태에서 1번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가기 전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 그 다음에 2번은요. 표 형태예요. 표와 차트인데요. 표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표가 있고 그 다음 이 표를 바탕으로요. 차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표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게 순서예요. 이번 문제 풀 때는 2번 옆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랫줄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래쪽에 놓고 입력 들어가서 표 갈게요. 그러면 모두 몇 줄에 몇 칸이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그쵸? 5줄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 6칸이에요. 그러면 5줄에 6칸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요. F5키를 한 번 누르면 지정된 셀 한 칸만 선택이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서 3번 F5키를 총 3번 누르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아래로 2번 정도 해주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너비가 조절이 되면서 보기에 답답하지 않고 입력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풀지 마시고 L을 눌러요. 단축키 L. 단축키 L 누르면 셀 테두리가 나오거든요. L의 단축키 연상하기 어려우시면 라인이라는 단어에서 L자를 딴 거예요.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L 누르면 이렇게 셀 테두리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종류를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바깥쪽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깥쪽은 이중 실선을 하겠다 하고 적용 눌러주시면 뒷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셔요. 그 다음에 이중 실선이 있는 곳이 첫 줄이에요. 첫 줄에 아래 칸이 지금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L 다시 한번 눌러서 종류는 이중 실선을 한 셀을 봤을 때 아래쪽에 이중 실선을 넣겠다. 이렇게 여기 아래 칸에 해당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아랫줄에 이중 실선으로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적용 누르고 설정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예 들어와서 설정한 김에 노란 셀도 적용하고 갈게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셀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단축키 C입니다. C는 컬러의 C예요. 여기에서 배경을 노란색 면색으로 채워주세요. 아랫줄에 있는 표준색 중에 노란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적용하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기 전에 한번 표 조건을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캡션인데 캡션이 뭐냐면요. 여기 출력 형태 보면 이게 캡션이에요. 이게 캡션인데 캡션을 학생들이 표부터 작성을 하고 캡션을 하려면 잊어버리고 그냥 차트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표 조건을 1번부터 차례대로 본다고 하면 1번부터 캡션을 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잡고요. 표를 잡았기 때문에 표에 해당하는 메뉴가 도구 뒤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한번 눌러보세요. 마지막에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캡션 한번 눌러줘 볼까요? 캡션. 그런데 어디에 캡션을 넣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쪽에 넣을 거야 라고 눌러주면 표 위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력 형태는 오른쪽이잖아요. 정렬은 입력을 하고 해주셔도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실수를 덜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표 1 누르고 글자를 지우겠다고 하면 뭐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해서 지움 하면 한자 지워지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백스페이스 해서 3번, 4번의 클릭에 의해서 입력을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 1이라는 캡션이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선택을 하고 바로 치시면 돼요. 그렇게 지우겠습니까? 네. 그러고 다시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앞으로 가서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입력이 됐으면 여기에서 1번에서 뭐라고 됐냐면 캡션은 굴림의 10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글꼴 놓으셔가지고 기억 눌러서 굴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여기 보시면 정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럼 오른쪽 정렬 하겠다 하고 먼저 캡션부터 해준 다음에 입력을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표 조건 1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하고 표로 들어가세요. 많이들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표를 전체를 잡고 정렬을 하는데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다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잡고 전체를 잡고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 문단 기호 자체가 가운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지금 입력이 안 됐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출력 형태를 보면 됩니다. 출력을 보면 숫자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도 숫자일 거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미리 여기는 우리가 숫자로 정렬을 미리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인가요? 숫자가 아닌가요? 숫자 플러스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숫자가 들어갔지만 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숫자는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오른쪽 정렬할 거다 해주고 입력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 해야 되는데 F5 한번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라인에 L 해서 단축키 L 눌러주시고 대각선 가셔가지고요. 왼쪽 오른쪽 대각선 설정해 주시고 나오시고요. 합계는 얘만 합계예요. 그러면 얘만 잡는 게 아니라 결과를 뿌릴 빈 셀까지 잡으시고요. 오른쪽 눌러서 블록 계산식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합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합계 정도는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에 있는 데이터 값을 따라서 차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차트는요 노란색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오른쪽 클릭해서요 차트 들어갈게요. 차트에서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편집에서 숫자가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X 버튼 눌러서 아래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는요 차트로 가셔가지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비 자체를요 위에 있는 표의 너비와 똑같이 넓혀 주세요. 네, 이렇게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글은 개체 하나하나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고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 들어가세요. 그래서 적어 주신 다음에 글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의 글꼴은 도둠 진하게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둠을요 한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영문 모두 도둠으로 같이 바꿔 주셔야 돼요. 도둠, 영문도 디귿해서 도둠 이렇게 해주시고, 진하게 글자 크기는 12 하고 설정하고 나오시고요. 속성은 채우기가 속성 채우기 밝은색 하양 테두리 그림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들어있는 제목 상자를 잡으시고요. 채우기 도형 상자 잡으시고 도형 채우기 하얀색 하고 테두리는 윤곽선이에요. 검정색 해주시고,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가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돼 있어요. 얘네요. 그러면 클릭해 주셔서 차트의 제목, 도형의 디자인 모두 확인을 육안으로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 있는 전체 글꼴이 도둠의 보통 10이다. 그러면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뭐냐면 이 숫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범례까지 모두 도둠의 보통의 10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모두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귿 눌러서 도둠, 디귿 눌러서 도둠 해주시고 10 되어 있으니까 이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설정 눌러서 나오시고요. 얘도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디귿, 도둠, 얘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범위도 잡으시고요.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셔서 도둠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영문 글꼴도 도둠 해서 설정 해주시고 나오십니다. 그랬을 때 출력 형태와 똑같은지 보시는데 어떤 게 빠졌냐면 여기에는 축에 대한 축 제목이 있네요.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축 제목에 단위 100명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지금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구 뒤에 뭐가 나왔냐면 차트에 대한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 메뉴 구성 추가 눌러주세요. 여기에서요 축 제목에 대해서 넣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가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가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얘는 세로축에 대한 제목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가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가로축에 대한 제목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축에 관련된 제목을 적기 때문에 구성 추가로 가셔서 기본 세로라고 해주셔서 축 제목을 세로축 옆에 두십니다. 그래서 적으려고 봤더니 세로로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 해주셔가지고 개체 속성 마지막 눌러서 글 상자에 글자 방향이 가로로 놓겠다. 이렇게 세로축 제목이 가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축 제목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목 편집 눌러서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똑같이 해주세요. 100하고 띄어쓰기 있는 것 같죠? 자, 띄어쓰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언어 글꼴 맞춰 주셔야 되잖아요. 글꼴이 제목 이해에는 도둠 10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 제목도 잊지 말고 도둠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영문도 도둠 해서 설정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문제도 기능평가이고요. 150점 만점입니다. 3번 문제는 1번과 2번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식 편집기 문제인데요. 3번하고 아랫줄에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번 해주시고 여기에서 수식 들어가서 수식 편집기 가져올 텐데 두 영역으로 나눠 봤을 때 위에 있는 그림 영역 있고 아래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눌러도 되고 수식을 눌러도 되는데 한글에 꺽쇠를 누르게 되면 세분화돼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맨 아래 있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한 번 더 클릭해서 편집기를 누르는 것보다 위에 있는 기호를 눌러서 바로 편집기를 들어오는 게 한 번 덜 클릭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요 A 눌러주고 위첨자 3을 넣어야 되는데 위첨자 3을 누르려고 봤더니요 어디에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어요. 첨자에 해당하는 기호인데요 이렇게 1에 해당하는 위치를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합니다. 1이라고 써져 있는 그 위치에 입력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기 기호를 한다 해서 더하기 하면 지금 이 수준에 있는 멈춰 있는 수준에서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건 탭입니다. 탭을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몇 번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나간다. 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더하기 눌러주시고 지금 루트 기호가 있는데 루트 기호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루트 해주시고 안에 입력을 할 때는 분수의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분수의 형태의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분수인데 파일을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리스 대문자가 모여 있고요. 그 옆에는 그리스 소문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소문자로 파일을 원하기 때문에 소문자 파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탭키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서 는 하고서 그 다음에 분자 분모가 있는 분수네요. 그러면 분수 형태를 틀을 잡아 넣어 주시고 위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도 2하고 파인데 소문자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찾아서 넣어주시고 나가기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띄워주신 다음에 2번 문제 푼다 해서 2번
넣어주시고 옆에 다시 수식 편집기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편집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자 분모 형태의 분수가 맞네요. 그러면 분수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A, 분모로 가서 B 하고 탭하고 나와서요. 나누기 기호, 기호는 여기에 있어요. 나누기 기호 넣어주시고 다시 가셔서 분수 형태의 틀을 가져옵니다. 그 틀 안에 문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탭으로 밖으로 수준 변경해서 는 하고요. 다시 분수 형태 A, B 하고 다시 탭 눌러서 곱하기 기호를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분수로 가셔서 D, C 넣어 주시고 다시 탭 나가서요. 는 하고 다시 분수 형태네요. 한 다음에 2에 여기 있는 첨자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첨자 눌러서요. 제곱 해주시고 F 누르고 다시 첨자 들어가서 3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간단히 끝났어요. 3번 문제는요 150점 만점에요 40점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펠링 하나라도 잘못되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스펠링이라든지 입력값 넣어주시는 거 확인해 주시고 나오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도 끝났으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는요 출력 형태가 모두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도형이 글상자와 도형으로 나뉘어져서 구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글상자이고 어떤 게 도형인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설정값이 나옵니다. 설정 상자 안에 맨 처음에 글상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 게 글상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글상자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글상자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외에 이렇게 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는 도형입니다. 그리고 얘도 크기만 나와 있는 거 도형이고요. 아랫부분에 직사각형 그리기 당연히 도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상자와 도형을 구별해서 각각에 맞게 형성을 해 주셔야 돼요. 간혹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글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채점을 할 때는 얘의 속성이 글상자인지 도형인지 구별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상자인지 도형인지 판단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4번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3점, 4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문제의 숫자 아래 줄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쌓아 올리다 보면 4점이라는 숫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도형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아래로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속성 봐가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처음에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글상자 같은 경우는요. 입력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드래그해서 적정한 크기로 마련을 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부터 써도 상관없고요. 모두 설정이 끝난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집어넣고요. 글상자를 잡고 더블 클릭해서요. 속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가셔서 속성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채우기 탭 눌러가지고 속성 마무리하고 해서 설정 버튼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눌러가지고 이 크기 자체가 80에 1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비는 80, 높이는 17로 해주고 아래에 있는 크기 고정에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위치를 옮길 때마다 조금씩 틀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 가서 사각형의 모서리 곡률 자체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반원으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원으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로 갈게요. 채우기는 면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표준색 중에서 빨간색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그러면 글상자의 설정은 끝났고요. 글상자 안에 있는 텍스트 가겠습니다. 텍스트는 글꼴이 궁서의 22의 하향이에요. 그리고 정렬도 가운데예요. 위에 가셔서 궁서 눌러줍니다. 그래서 궁서 해주시고 크기는 22예요. 22가 없으면 그냥 바로 입력을 해서요.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에 정렬값 있잖아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인데 여기에서 한 가운데 있는 게 정렬의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해주시고 흰 바탕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 큰 도형을 만들 건데 얘는 크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다 라는 걸 알죠. 도형은 여기 눌러서
사각형 가져와서요, 적절하게 드래그 해준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마련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드래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가 120에 높이가 70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으로 한번 갈게요. 선 자체가 직각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둥근 모양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요, 색깔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색깔로만 채우시면 됩니다. 임의 색깔 채워주시고 4번 문제 아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도형부터 마련을 해뒀더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잡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얘를 잡고요, 뒤로 해서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좀 여기 도형의 중간 정도 위치를 시켜서 정렬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 나오는데요. 그림은 이 녀석인데 얘의 제목은 로고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하셔서 그림 눌러서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이미 있습니다. 시험장에도 마찬가지 경로로 있어요. 그럼 픽처 눌러서 로고 3번 이렇게 가져와요. 더하기 기호가 나오면요, 그 기점으로 드래그 해서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글 앞으로 보내겠다 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나왔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객체 속성 역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50에 3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 효과 회색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크기는 50에 35다. 반드시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림으로 가셔서 회색조로 효과를 보겠다라고 그림 효과 지정돼 있으니까 설정해 주시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이라는 글자인데 이 남원이라는 글자의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속성 상자가 얘네요. 그러면 글맵시를 이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입력에서요, 글맵시 클릭을 하셔서 나와 있는 텍스트를 똑같이 적어줍니다. 남원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에서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갈매기형 수장을 찾아서 모양을 찾아줍니다. 여기 갈매기형 수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글꼴은 도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둠 찾아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파란색은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적용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숨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앞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의 크기를 지정을 하려면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객체 속성으로 가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가 40에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에 40 크기 고정 이렇게 해주시고, 채우기는 면색이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해주시고 설정해주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뒤에 있는 상자, 큰 상자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큰 상자부터 마련을 하고 그 안에 요소를 채울 건데 얘의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얘네요. 그냥 글상자라는 글자가 앞에 없고 크기만 지정이 돼 있죠. 그럼 얘는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서 사각형 가져와서 드래그 적절하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기본에서 크기가 130에 높이가 80이에요. 크기 고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선으로 갔을 때 얘는 직각이 그대로 맞잖아요. 그럼 직각 해주시고, 채우기에서 면색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의의 색깔 한 가지만 지정을 해주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얘 역시도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맨 뒤로 보내면 되고요. 출력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야기 때문에 얘가 상자가 어느 쯤에 위치했는지 봐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과 글상자예요. 이 기준점을 왼쪽을 잡으려면 직사각형부터 마련을 한 다음에 옆에 직사각형 옆에 글상자를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서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크기 나와 있고 면색 다 나와 있어요. 얘의 도형이 필요한 거는 직사각형과 타원이죠. 그럼 두 개의 도형이 겹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생성될 도형이 앞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마련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직사각형 가져와서 클릭하신 다음에요, 더블 클릭해서 객체의 속성 가져와서 기본으로 가서요, 크기가 13에 15다 되어 있어요. 네, 크기 고정 클릭해 주시고 선으로 가셔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보시면 그냥 그대로 직각으로 놔두시면 되죠. 직각이고, 그 다음 채우기 가서요, 면색 자체가 하얀색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얀색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하고 나옵니다. 여기 안에 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형 속성 자체는 바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커서가 나오게 한 후에 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같은 속성도 값이 있죠. 궁서에 20으로 돼 있어요. 궁서의 크기는 2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타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타원 가져와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여신 다음에 타원의 크기도 지정이 돼 있잖아요. 9 곱하기 9. 선 가시면 둥근 모양 그대로 두시고요. 채우기 가서 채우기의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입니다. 하얀색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면색을 넣어주고 설정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가져올게요. 글상자 가져와서 드래그 해주시는데 위치가 위에 있는 상자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 가셔서 크기를 지정을 해줬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하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선으로 가셔서 종류 자체가 파선이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색에 채우기 없음 돼 있잖아요. 채우기 가서 이렇게 채우기 없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잡으시고 이 텍스트에 대한 글꼴이 굴림에 18로 되어 있어요. 굴림에 18 해주고 가운데 정렬,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자와 타원과 글상자를 3개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셔서 3개를 마련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타원에서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타원의 각각의 색깔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잡고요, 도형 채우기를 다른 색깔로 색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4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4번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서 문서 작성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쪽이고요. 크게 한번 볼게요. 각각의 글꼴마다 설정 값이 따로따로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서 설정 값을 그때그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가서 설정 값을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줄이 떼지는 공간은 4군데예요. 여기 있고요. 1군데, 2군데, 3군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가서요. 여기 줄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한 줄 떼는 공간 외에는 모두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쓰십니다. 여기에서는 한 줄이 떼진다고 했잖아요. 엔터를 2번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서 써요. 여기 보시면 지자가 크다고 해서 지자를 먼저 크게 적는 게 아니고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리산과 인접해 있어, 이런 식으로 지리산과 인접해 있어 이렇게 그대로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나머지 설정 값은 하겠으나 입력을 하면서 같이 해주면 시간 절약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한글의 옆에 한자가 나와 있는 입력값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전승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한문을 옆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잡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가 있어요. 한자 키 눌러주시면 한자로 바꾸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출력 형태와 똑같은 한자를 찾아가지고요. 선택을 하십니다. 입력 형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문 다음에 가로 안에 한글을 넣을 거냐, 한글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문을 넣겠냐, 이건데 저희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입력 형식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바꾸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고 엔터를 3번 눌러주세요. 남원시 문화관광 써주시고 클릭을요, 제목 아래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입력을 통해서 표를 작성을 할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표를 작성을 하고 표 밖으로 나와서 엔터 눌러서 남원시 문화관광 쳐도 되는데 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마련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표로 들어갈게요. 6줄에 4칸이잖아요. 6줄에 4칸 해준 다음에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서 2번 문제에서 표 작성했잖아요. 똑같이 F5키를 3번 누릅니다. 전체의 표가 잡혀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2번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들어온 김에 풀지 말고요. 똑같아요. 라인에 L 해서 단축키 L 눌러주셔서 테두리를 보시는데 여기 자체가 테두리가 바깥쪽이 굵은 테두리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이 굵잖아요. 굵기 자체를 좀 굵게 해주신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 지정을 하고 설정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풀어가지고 표를 잡으시고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L 눌러주셔서 굵기를 0.4 정도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굵게 하겠다 하고 설정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요. 잡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C 눌러주세요. 컬러에 C 눌러가지고 얘 자체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셀 배경이 그라데이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깔 가셔서 배경에서 그라데이션 눌러가지고 유형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시고 시작색은요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끝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셀 배경은 끝났으니까 설정해 주시고 나오시는데 이 표에 대해서 글꼴에 대한 설정값이 굴림의 10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이고요. 표 잡고요. 얘에 대해서 표 안에 들어가는 설정값이 굴림이다 해주시고 10폰트다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이다 라고 하고 나오시면 오히려 시간 절약이 됩니다. 왜냐면 표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김에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표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구분 보면은 셀 폭 자체가 시기는 좁아요. 시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좀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폭이 좀 적네요.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고 조절을 해주는 게 좋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미리 좀 조절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셀 같은 경우는 병합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병합할 셀을 잡고요. 여기에서 단축키 M 누르면 됩니다. 자, 잡고 M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됐고 줄이 바뀐 게 없는지 보는데 여기 장소 같은 경우는 좁아가지고 두 줄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위로 가서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여기 제목에서요. 덧말 넣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 설정값 있으니까 보셔서 하시면 돼요. 잡아주신 다음에 글꼴이 궁서다. 그리고 18이라고 해주고 가운데 정렬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진하기도 있네요. 진하기 이렇게 해주시고 책갈피 이름이 남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갈피 눌러 주셔가지고 책갈피 이름을 남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기 됐어요. 그 다음에 덧말을 넣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눌러보면 덧말이 있습니다. 덧말 넣기. 내가 선택을 해준 본말은 선택해준 영역만큼 본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덧말은 여기에서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넣기 누르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책갈피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못 해주고 온 게 있어요. 4번 문제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책갈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서 작성에서 책갈피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달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가셔서 그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하셔서 하이퍼링크 들어갑니다. 하이퍼링크에서 한글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문서 선택을 하시고 책갈피를 방금 만들어줬던 남원 선택해주고 넣기 누르면 4번 문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제목 했으니까 그 아래에 이제 하면 돼요. 여기에서 머릿말 기능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머릿말, 꼬릿말 부분인데요. 자, 쪼개 가셔서 머릿말 가셔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이 상태 그대로 놓으시고 머릿말 영역으로 오세요. 그래서 입력은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얘 자체를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잡으시고 굴림의 10으로 맞춰주세요. 굴림의 10 해주시고 오른쪽 정렬까지 하면 머릿말은 끝난 거예요.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자 앞에 클릭을 해 두시고 서식 가시면 여기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문단의 첫 글자를 장식을 할 건데요. 두 줄 영역을 잡은 두 번째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 글꼴이 도둠이에요.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면색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설정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은 나중에 넣어 줄 건데요.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본문에서 자체는 각주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철쭉에 각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철쭉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자, 철쭉 이렇게 있잖아요. 철쭉 잡고 여기에 입력하셔서 각주 있습니다. 그러면 각주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랫부분에 가면 각주에 대해서 나와요. 한국
해주시고 각 주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번호의 서식은 동그라미 기억이다 이렇게 하고 설정해 주시면 각주 모양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오면 철쭉, 각주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본문은 마무리 되는데 여기에서 입력해서 그림 갈게요. 그림에서 현재 이 그림이 속한 그림을 가져와요. 그림 4번 가져와서 드래그를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라줍니다. 잘라줘서 다른 영역에 클릭해주면 그대로 잘라져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요 설정값이 있는데요, 크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백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자체에 크기가 40에 30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탭인 여백으로 가세요. 바깥 여백에 왼쪽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왼쪽만 2로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끝을 글자 보셔서 맞춰주시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면요 이 출력 형태의 글자가 있어요. 구각이고 정관 고알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각 정관 고알련 이렇게 똑같은 글자로 마무리가 되면 오타나 띄어쓰기 모두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끝에도 보셔야 돼요. 널리 색 이렇게 널리 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오타가 없고 제대로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기에서 문자표 같은 경우도 입력할 때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입력에서 문자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표 눌러가지고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F10 키입니다. 컨트롤 F10 키가 단축키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문자 넣어주시면 돼요. 하트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호 2번에 하트 넣어주시고 넣기 하고 한 칸 떼져 있잖아요. 한 칸 뗄게요. 이 문자표는요 한 번 더 나와요. 아래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 얘는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글자 모양을 선택을 해서 창을 하나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는요 18이라고 했어요. 18 해주고 글자 색은 하얀색이고 음영색은 빨간색이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잡으시고 똑같이 글자 모양 갑니다. 여기에서 크기는 18로 해주시고 글꼴은 도둠 밑줄이 있네요. 밑줄 이렇게 그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강조점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강조점은 여기에 없고 옆에 탭인 확장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는데 이 강조는 텍스트 위에 체크의 형태로 강조를 하겠다라고 되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택을 전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전체 영역에 강조점이 붙게 되죠. 이거는 그대로 전체로 설정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제는 빼야 되니까 다시 잡아서 글자 모양 가서 강조점을 없다라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했고요. 얘는 전체를 잡으시고요. 서식으로 가셔서 옆에 있는 문단 부호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모양 선택을 하셔서 하나라도 똑같은 게 있으면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가점으로 나와 있는 게 본문 중에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사용자 정의 누르시면 됩니다. 번호의 서식은 가점이니까 점 형태가 뒤에 나와 있죠? 얘 맞고 시작 번호는 가부터 시작하니까 1 맞아요. 근데 번호 모양 자체가 가나 다다 이렇게 해주시고 1수준에 해당하는 설정값, 2수준에 해당하는 설정값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너비 조정이 1수준은 20이니까 20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 정렬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이 수준에 가셔서 번호 모양을 똑같은 가 동그라미 넣어주시고 이 수준은 너비 조정이 30, 정렬이 오른쪽 정렬이다 이렇게 미리 보기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준에서요 동그라미 간데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점을 지워 주셔야 돼요. 번호 서식 가셔서 뒤에 붙은 점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 누르고 설정 누르면 처음에는 1수준으로 모두 정렬이 돼요. 그런데 2수준 해줄 거는 선택 잡으시고요. 한 수준 감소 아이템 눌러주시면 돼요. 한 수준 감소, 그 다음에 잡으시고 한 수준 감소 눌러주시고 전체 잡으시고요. 줄 간격이 1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 간격이 180이다 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는 했고요. 남원시 문화관광에 대한 글자 하겠습니다. 잡으시고요. 똑같이 궁서 24 진하게 이번에는 장평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글자 모양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영역으로 가셔서 글자 크기가 24 눌러주시고 글꼴은 궁서예요. 그 다음에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 장평이요 95 넣어주시면 되고요. 설정 눌러주시고 오른쪽 정렬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쪽 번호인데요. 쪽 번호는 4로 시작을 해서 D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쪽으로 가셔서요. 오른쪽 위치 시켜주시고 번호 모양은 ABC 형태이고 줄표 없습니다. 양쪽에 줄표 없죠. 그 다음에 시작 번호는 4 이렇게 해주시고 넣기 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D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도 끝이 났습니다. 한글에서는요, 타이핑을 빨리 쳐가지고 시간 내에 수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 많이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시고, 자, 4번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4번이라는 문제 아래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형을 쌓아 올릴 때. 그 다음에 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캡션을 잊지 말고 처음부터 넣어주자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장 눌러서 전송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